과학이 필요한 시간 궤도. 과학 유튜버 궤도의 책이다. 평소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들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어 하루 만에 다 읽었을 정도로 너무 흥미로웠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해도 인간만의 창의성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나 누구도 어디서 창의성이 나오는지 알지 못했다. 창의성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허사비스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거의 인간처럼 사고하는 듯 보이는 인공지능조차 결국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는 창의적 행위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위대함이 아닐까? 2007년 그는 6쪽짜리 짧은 논문을 발표한다. 결론은 매우 놀라웠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는 새로운 경험이나 상황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상상력 혹은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한결같이 여겨져 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어딘가에 이것만을 관장하는 영역이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 영역은 기억이 저장되는 곳과 동일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새로운 것도 결국 기존의 저장된 기억들로부터 나온 것일 뿐이었다. 창의성은 기억에서 온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세계 10대 과학 성과로 선정되었고 훗날 수십만 장의 기보를 집어넣은 알파고는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창의적인 수를 두게 되었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 창의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 양자 컴퓨터란?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던 과학자가 있었다. 바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였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컴퓨터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걸까? 지금의 컴퓨터는 0과 1로 계산하고 있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정보의 상태는 0과 1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중첩 상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탄생했다. 도달 방법이 10가지라면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개의 경로를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한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정보가 중첩되어 있어서 10가지 경로 역시 모두 중첩되어 있다. 계산을 시작하면 아직 결과가 관측되지 않은 10개의 상태가 동시에 출발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달한 7번째 경로가 관측되는 순간 큐비트의 결과가 결정된다.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다. 중첩된 큐비트의 숫자가 적다면 많은 계산을 한 번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큐비트가 꽤나 많이 중첩되어 있다면 복잡한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고 연산이 훨씬 간단해진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입증된 상태를 양자 우위라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여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단 몇 개의 큐비트를 결 맞음 상태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23일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인 영국의 네이처의 한 편의 논문이 올라왔다. 바로 구글이 초전도소자를 이용해 개발한 53개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에 대한 것이었다. 시카모어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도 최소 1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풀어냈는데 심지어 이 결과는 보도 자료가 아닌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치밀한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잠이 필요한 이유. 과학자들은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했다. 잠들려고 하면 전기 충격을 주거나 물에 빠지도록 해서 쥐가 늘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수면을 제외한 물과 음식물 등 모든 생존 수단이 제공되었음에도 결과는 참혹했다. 실험에 강제로 동원된 쥐들은 점점 말라가더니 결국 14일 만에 죽었다. 평상시와 똑같이 먹거나 더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생존 기간은 음식물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짧았다. 잠들지 못하는 불면은 단식보다 위험하고 멀쩡한 생명체에게 죽음을 선사할 수 있을 만큼 위험했다. 이제 잠을 자야 한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왜 자야 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소중한 수명의 3분의 1을 죽은 듯이 누운 상태로 소비해야 하는데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는 무려 26년이 넘는 세월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을 생성한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다른 세포와 달리 뇌는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런 찌꺼기를 청소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낮에 활동하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이 잘 때 청소된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은 푹 쉬고 있지만 뇌는 잠자고 있을 때 더 바빴다. 물론 잠을 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오직 두뇌 청소만을 위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의 기능은 바로 기억이다. 연구진들은 쥐가 수면을 통해 전날 배운 내용을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쓸데없는 기억은 정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기억을 저장하는 뇌 속 신경세포 또는 뉴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또렷하게 만드는지를 밝혀낸 것이다. 우리 뇌는 수면 중에 불필요한 기억이 담긴 시냅스의 연결은 아예 끊어버리고 특정 기억에 대한 시냅스는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억 회로를 강화한다. 이 책에는 인간과 과학 그리고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흥미진진한 책이라 평소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추천한다.